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에 여러분들이 2학년 동아시아사 수업을 맡게 된 조은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처음 수업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선생님 소개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수업으로 계약을 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만큼은 코로나가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건강 체크 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첫 수업이고 또 첫 온라인 클래스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뭐라고 할까요? 리듬감을 찾는 수업? 다시 한번 그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 감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도는 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이제 저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수업을 들을 텐데, 앞으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또 동아시아사는 어떤 과목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세계사 수업도 했고 동아시아 수업도 했고 한국사 수업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한국사 수업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계사나 동아시아사가 낯설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 동아시아사라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지역별로 나누어진 세계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역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와 일본 또는 중국과의 역사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동아시아사의 역사가 또 유럽사나 다른 서양사와 또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학년 동안에 한국사 수업을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었던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베트남과 어떠한 역사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또 우리가 한국사에서 이러한 시기 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짜임새 있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이 학교이고, 학교 수업은 어디까지나 이제 내신을 먼저 중요시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자체도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교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와 도대체 동아시아사 안에 있는 중국에 대한 역사, 일본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주요 개념 원리와 기초적인 지식들, 또 그 지식들 간에 숨어있는 깊이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내신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를 포함해서 역사라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도대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냐. 정말 나는 1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사라는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왔고, 내 바램대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해왔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봐왔던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사라는 과목, 역사라는 과목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그 힘들어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는데요. 막상 역사를 딱 접하기에는 굉장히 공부하기 싫은데 막상 꼭 참고 계속해서 책 읽듯이 읽어보고 편하게 역사를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적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가 스토리로 느껴지게 되고, 마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래서 이 나라가 이때 우리를 침략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막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풀러서 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다음 문이 등장을 할 텐데 첫 번째 열쇠부터 막히다 보니까 다음 문들도 열리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오늘 배우는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선생님이 먼저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이 단어가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를 엮고 엮으면은 그 시간에 배워야 할 원리가 보일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면 체계적으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막 정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라고 보면 돼요. 건축 재료를 조립을 해서 그것을 건물로 세운 다음에 잘 세웠는지 또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잘 세웠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한국사 수업을 할 때도 그날 수업을 했으면 그날 이해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1시간 동아시아사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복습을 하냐면 주말에 금요일 저녁이나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어느 정도 평일보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주말 시간에 그 주에 배웠던 동아시아사 또는 한국사 내용들을 복습을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내가 이번 주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쭉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하고 현재가 이어져 있고 미래하고도 이어져 있는 과목이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날의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책이나 동아시아사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4가지의 과정들, 단어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한 원리, 이것을 구조화시켜서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면서 이것을 다시 복습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되풀이할 때 어느 순간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기 싫을 것 같았던 역사라는 과목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병아리 알 깨고 나오듯이 탁 뚫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왜 운동을 할 때 정말 하기 싫잖아요. 집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또 홈트레이닝, 요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홈트레이닝을 많이 강조들 하는데 더구나 집에서 운동하기는 더 힘듭니다. 근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약간 좀 희열감이 느껴지고 개운한 뭔가가 느껴지죠. 그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나 역사 과목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막상 차근차근 차분하게 그거를 지켜보고 견뎌내면은 어느 순간 재미가 느껴지고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 당장 결과가 보이고 당장 내가 뭔가를 얻거나 또는 내가 통쾌하게 뭔가를 이겼거나 뭔가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좀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앞에서 수업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뭔 멍멍이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해 안 되고 힘들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날 바로 오세요. 선생님은 3층 교무실에 그 2학년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정말 불편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와서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들은 더 두세 배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거침없이 그냥 교무실로 일단 올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업만큼은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약속된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저 조은철 선생님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더 꾸미고 동아시아사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저보다 100만 배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때 결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힘들지는 않다. 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라든지 수행평가를 여기에 맞춰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수행평가나 시험문제 출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낼 것인지를 아직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차차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첫 번째 필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프린터물로 요약된 본이나 또는 사진 자료라든지 도표 같은 것들을 프린트해서 나눠줄 텐데 그 이전에 이 키워드와 원리를 중심으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을 20분에서 30분 또는 많게는 이제 50분 전체 다 활용을 해서 하는 케이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자, 그리고 작년에 1학년에 제가 수업 들어갔던 한국사 반이 1학년 8반, 9반, 10반이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기록해줄 목적으로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 수업 끝날 때마다 제가 도장을 찍어줬었습니다. 근데 2학년 동아시아사 수업은 이것이 수행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도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노트 필기를 하면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필기한 것들을 검사해서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주고 이것이 수행평가 말미, 즉 학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점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나누어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많지는 않지만 기타 교과서에 있는 지도, 다른 식으로 표현된 지도라든지 또는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쉽게 눈으로 요약했던 마인드맵 지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매 시간마다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파일에다가 모아놓고 그 지도 위에다가 선생님이 필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지도 위에다가 받아 적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 파일에다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구점에 가니까 하나에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한 클리어 파일 하나를 준비해 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자그마치 동아시아 수업이 4시간이 있는 반면에 1학기에 끝납니다. 학기제이고 집중 이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학기에 동아시아사를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아시아 수업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엄청 넓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페이지 숫자를 보니까 대략 230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을 반절로 반띵을 하면은 대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나오죠. 100페이지 정도, 1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들을 잘 어떻게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의 수업이 있는데 3시간 동안 수업을 열심히 하고 1시간은 시키는 시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틱 던져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이것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동아시아사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나 영화의 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든지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을 할까? 아니면 일주일에 4시간 시험 동안에 20-30분 정도 이론 수업, 구조화를 시키는 수업, 칠판 필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매 수업마다 10분에서 20분 동안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토론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선생님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때 뭔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펜이랑 형광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은 이제 필기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꼭 해주시고 형광펜을 반드시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빨간색이나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필기를 하면은 그 색깔이 혹시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색깔은 특별히 의미하는 것은 없지만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볼펜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처럼 색깔을 나누어서 내용을 구분짓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볼펜이나 형광펜을 반드시 준비해주고, 교과서의 지문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을 짚어가기 때문에 형광펜도 반드시 지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앞으로 2021학년도 2학년 동아시아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눈에 그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마인드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마인드맵이 그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맵을 그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눈에 그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마인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첫 시작할 때마다 또는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화면에 띄워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부분까지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부분을 수업을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수업 초반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첫 장을 펴면은 차례가 나와 있는데, 동아시아사의 구성은 총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까지가 중국 고대의 왕조의 역사라고 보면 되고, 4단원하고 5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일본한테 본격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그 제국주의한테 침략당한 이후에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4단원에서 또는 5단원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국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의 역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한 장 더 넘겨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울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단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각 단원마다 이렇게 1단원이라는 큰 제목 밑에 어떻게 그 작은 단원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 작은 단원들이 속해 있는 이 단원 안에서의 역사의 흐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한국사나 세계사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요 밑에 타임 테이블이 밑에 나와 있어서 각 단원 시작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의 역사의 동아시아를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아이고, 어떻게 넘길까요? 한 페이지가 안 넘겨지네. 일단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단원이죠. 소단원으로서 1번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역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단원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여태껏 봐왔던 교과서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제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거리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편하게 저하고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이 요 앞에 생각 열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말 그대로 여는 거죠. 우리가 뭐 몸이 피곤해서 또는 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수업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물론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수업을 할 때도 여전히 이제 제 평생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집중력을 같이 선생님과 이제 제자가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매 순간 꿈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한지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만큼은 좀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열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소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습 목표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말 추려서 압축한 것이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내신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 학습 목표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칠판에다가 수업을 필기하고 또 방대한 분량의 외워야 할 부분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첫 번째 시작점은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이 학습 목표가 그날 뭘 배웠는지를 다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학습 목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차차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 정도 끝났을 무렵에 이렇게 밑에 교과서 하단부에 보면은 보충 설명이라든지 요 시기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문화 풍습 등을 교과서에서 수록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쌤이 갖고 있는 파일에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같이 시청할 수 있는 그 탭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4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그 4시간 동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낱낱이 샅샅이 애니메이션 볼 거 다 보면서 저랑 같이 수업에 임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단원 1단원하고 2단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스스로 학습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지도라든지 또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구성은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있고요. 쌤이 갖고 있는 문제집 또는 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 도서나 지도 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그날 수업이 종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수업 끝나기 한 20분 전쯤에 그 프린터물을 나눠주고 같이 문제풀이도 해보고 또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동아시아사 수업을 들어올 때 정말 편하게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강 신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략 16명에서 20명 정도 남짓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 공간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의 분위기가 과외하듯이 또는 보충 수업 하듯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 써서 수업을 앞으로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